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와 함께하죠.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총리 후임에 또 검사 출신 총리 후보가 지명됐는데 지금 정부 요직에 법조 출신이 많죠? 청와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요. 홍경식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고, 예. 밑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된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 가면은 안대희 총리 내정자 대표적인 검사 출신이고요. 여기다가 또 눈길을 끄는 게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후임 하마평이 돌고 있는데 물론 언론의 하마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가나 관가에서 나오고 있는 하마평을 보면 크게 4명인데 예. 이 가운데 3명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4분의 3이네요. 예, 황교안 지금 현 법무장관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고 새누리당의 김혜선 의원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고 권영세 주중대사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3명 모두 다 검사 출신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미 국정원 2차장은 김수민 역시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의 검사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또 법조계 출신이고요, 그죠? 예, 감사원장 판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법조계 크게 그렇죠. 말했어요. 예. 검사 출신이 특히 많긴 하지만 어쨌든 법조계 인사를 대통령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일단은 대통령의 인재풀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이제 법조계 편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인재풀이 그만큼 좁다라고 하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정한 어떤 스타일이 여기에 스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법조계 인사라고 한다면 일반적 통념은 이른바 법질서를 강조를 하고 예. 원칙을 중시한다. 원칙대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이 선호 현상이 인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데 법조계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법조계 말고 검사 출신으로만 한정을 해도 얘기가 얼마든지 성립이 되는데요. 예. 정부 기관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모시면서 해 들어가는 집행기관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쏠림 현상이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안보팀을 놓고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김장수 안보실장 육사 출신이죠. 남재준 국정원장 육사 출신이었고 김관준 국방장관 육사 출신이었고 안보 라인이 전부 다 육사 출신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특정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일색화되어 버리면 어느 한쪽으로 내달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미 제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검사 공화국이 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검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수가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분이 공안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각이라 이런 게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사들 같은 경우는 기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인적인 관계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또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내달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현 검찰한테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자꾸 정부 요직에 등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는 점 아닙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를 더 부추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검찰한테 과연 꼭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검찰이 아무래도 청와대 눈치, 총리 눈치 보게 되지 않겠냐 이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아까도 인재풀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셨고 또 국정원장 후임에도 지금 검사 출신이 많이 거론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각 개편에까지도 혹시 또 법적 인사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마 경제팀에 법적 인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사회 파트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회 파트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굳이 이제 만약에 우려를 한다고 한다면 사회부문 쪽의 장관에 다시 법조계 인사가 기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균형의 문제, 인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출신 지역 따지고 출신 학교 따지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출신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기서 균형 있는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피아, 해피아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검피아란 단어도 진짜 나옵니까?
건폐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관폐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건폐 같은 경우는 관료 조직에서 벗어나서 그 산하 조직이 어떤 그 이익 집단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보는 건데, 예. 건폐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정부 조직 안에서 수직 상승하는 거니까, 예. 일반적 관폐하고는 또 이 그 패턴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예. 네. 아무튼 검사 시절에 국민적 신망을 받은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총리 후보로 지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빨리 본인의 그 검사 시절의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되겠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뭐 이 어차피 소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림자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가 안대희 총리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과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과거 검찰 때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탈피해서 정말 자기 색깔을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향후 국정원장 등등 내각 인선에 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